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기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아버지께서 직접 남기신 그런 글들을 통해서요. 쌍둥이 남매 조애나와 브라이언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도문도 있고 소식지 칼럼 아주 다양한 형태인데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아이들이고 특히 아버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과정이 참 감동적입니다. 맞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따라가 볼 텐데요. 네, 그 기록 속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정말 쉽지 않았더라고요.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다가 2006년에 한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셨어요. 네, 어렵게 임신에 성공하신 거죠. 그때 아버님 나이가 39, 어머니가 35이셨던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 난자 채취 때 고통도 심하셨고 또 호르몬 주입 부작용으로 복수까지 차고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뇌성마비 장애가 있으셔서 옆에서 직접적으로 막 간호해주거나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게 더 마음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우셨겠네요.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게까지 했다 이런 기록도 있던데요. 네, 그 정도로 간절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들, 딸,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신 거예요. 와, 정말 기적 같네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떠셨대요? 본인이 아빠가 된다는 것, 그것도 그냥 아빠가 아니라 쌍둥이 아빠가 된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다고 회고하셨어요. 그럴만도 하죠. 그리고 이제 태어난 게 2007년 1월 말 시카고에서였죠. 네, 맞아요. 근데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빨랐어요. 34주 만에 조산으로 태어난 거죠. 아이고, 조산이면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네, 조애하나 태어날 때 4파운드, 그러니까 약간 1.8kg 정도밖에 안 됐고요. 황달도 좀 있었어요. 브라이언도 미숙아였고요. 정말 작았네요. 그럼 병원에 좀 있었겠네요. 네, 한 보름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혹시라도 자신처럼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엄청 염려하셨다고 해요. 그 기록에 그 불안감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뇌성마비 장애가 아이들 성장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내 기록을 보면 아이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왜 아빠는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밥을 먹냐? 왜 목을 흔드냐?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좀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숨기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하지만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애쓰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빠가 아기 때 많이 아팠어. 그래서 아직 병이 다 안 나아서 그래. 그래도 아빠가 너희랑 놀이터도 가고 장난감도 사주고 잘 안아주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장애 자체보다는 변함없는 사랑을 더 강조하신 거죠.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셨네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됐겠죠? 그럼요. 특히 그 조애나의 일화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5살 때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아빠를 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나 봐요. 네네. 그랬더니 조애나가 아빠를 꼭 껴안으면서 영어로 우리 아빠 좋아. 아주 멋지고 똑똑해. 난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와, 5살 아이가요. 정말 감동인데요. 네, 아버지는 혹시나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늘 노심초사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의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셨어요. 글 곳곳에 그런 마음이 묻어납니다. 장애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셨군요. 일선 기록들을 보면 아이들 각자의 개성도 참 재미있어요. 그 영화 카2 보러 갔을 때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네네. 브라이언은 3D 안경 딱 고쳐 쓰고 엄청 집중해서 보는데 조애나는 옆에서 계속 질문하다가 팝콘을 와르르 쏟았다는 이야기요. 맞아요. 그런 모습 말고 또 어떤 다른 점들이 기록에 남아있나요? 선물을 사줬을 때 반응이 아주 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브라이언은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뽀뽀하고 난리가 나는데 네. 조애나는 물론 신나하면서도 아빠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내 선물 어떻게 사왔지? 하면서 아빠 주머니 사정을 먼저 걱정하더래요. 조애나는 정말 속이 깊네요. 그렇죠. 아버지는 조애나가 조산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걸 딛고 자기 꿈, 공중보건학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의지가 참 대단하다고 쓰셨고요. 브라이언은요?
브라이언은 신기하게 아버지 영향인지 어릴 때부터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 대학도 UC 버클리 역사학과로 갔죠. 아, 아버지의 관심사를 이어받았군요. 그러면서도 둘이 서로 엄청 위하는 마음이 커요. 조애나가 자기 소원보다 브라이언이 좋은 중학교, 그 옥스포드 아카데미인가요? 거기에 합격하길 더 빌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정말 예쁜 남매네요. 네, 실제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아버지는 그런 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글들을 쭉 보면 그 바탕에는 항상 감사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감사하다. 특히 몸 불편한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요. 맞습니다.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아버지의 글에는 신앙적인 고백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아, 그렇죠. 이 쌍둥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결정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이들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아버지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란히 UC 버클리라는 좋은 대학에 갔을 때도 정말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셨군요. 네,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셨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버지가 자신의 실패 경험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 경험이요? 네, 자신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인생에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아, 단순히 성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건 넘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 몫이다. 이 점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조애나와 브라이언 쌍둥이 남매의 탄생부터 대학 진학까지 아버지의 시선이 담긴 기록들을 통해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고 또 역경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가족의 사랑과 신앙이 빛나는 이야기였네요. 네, 맞아요. 특히 아버지의 장애라는 그 환경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아버지는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자랐다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나 혹은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남긴 그 바람처럼요.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경험이 돌아보니 오히려 나를 성장시킨 발판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잠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